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 한 현인이 꿈꿨던 완벽한 세상의 모습이 있거든요. 정말 오래된 이야기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오래된 청사진 안에 오늘날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뭘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한 세상,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어떤 모습인가요? 막 최첨단 기술이 넘쳐나는 그런 미래도시, 아니면 자연 속에서 다 같이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 어떤 모습이든 좋습니다. 이 질문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아마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 하나로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여기 청수리라는 아주 작고 고요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평범해 보이는 마을에 뭔가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대체 뭘까요? 이 마을 사람들 사는 모습이 참 독특해요. 서로에게 피해주는 일 없이 정말 조용히 살아갑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마을에 배나 수레가 뻔히 있는데도 굳이 그걸 타고 멀리 떠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쟁 같은 건 아예 생각조차 안 한답니다. 이상하죠? 이 사람들의 행복은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와요. 비싸고 화려한 음식, 명품 옷, 으리으리한 집, 이런 거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직접 키운 소박한 밥상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고 내 몸에 딱 맞는 평범한 옷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 작은 초가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편안한 곳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젊은 여행자 한 명이 찾아옵니다. 막 번화한 도시에서 온 이 여행자 눈에는 이 마을이 너무 발전도 없고 정체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조용하고 단순하기만 한데 대체 여기서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 꼭 오늘날 우리가 묻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사실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 청수리 마을 이야기는요, 그냥 지어낸 게 아닙니다. 바로 2500년 전의 위대한 고전, 노자의 도덕경 80장에 나오는 이상국가의 모습을 오늘날에 맞게 살짝 바꿔본 우화였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 원문을 직접 보면서 노자가 그렸던 완벽한 행복의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원문의 첫 구절 한번 보시죠. 소국과 민. 글자 그대로 보면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공동체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유 십백지기 이불용. 온갖 편리한 도구들이 다 있는데도 굳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민중사이 어불연사. 이건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지금 사는 곳을 떠나 멀리 이사가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수유주여 무소승지, 배와 수레가 있어도 그걸 탈 일이 없고 수유갑병 무소전지,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그걸 꺼내서 늘어놓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삼인부결성 어용지라는 구절도 있어요. 사람들이 문자가 없던 옛날처럼 다시 새끼줄을 엮어서 그걸 쓰게 한다는, 좀 충격적이죠? 언뜻 들으면 이거 혹시 문명을 거부하고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하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노자가 말하려는 진짜 핵심은요, 바로 있지만 쓰지 않는 풍요로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이나 도구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있는데 지금 내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완벽해서 굳이 그것들을 쓸 필요 자체를 못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가난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완전히 다스리는 정말 높은 경지인 거죠. 한마디로 도구의 노예가 아니라 도구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삶,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다행히도 노자는 그 비결을 아주 명확하게 딱 4가지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수리 마을 사람들의 행복의 비밀,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감기식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달게 여긴다는 뜻이죠. 내 밭에서 난 소박한 음식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미기복. 내가 입는 옷을 아름답게 여긴다.
비싼 명품이 아니라 내 몸에 편안하게 맞는 옷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안기거. 내가 사는 곳을 편안하게 여긴다. 화려한 저택이 아니어도 나의 작은 집이 가장 아늑한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락기속. 내가 사는 공동체의 풍속을 즐거워한다. 새롭고 자극적인 걸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 소박한 일상 자체가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조건이 가리키는 건 딱 하나입니다. 행복이라는 게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 헤맨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노자의 이상국가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논란이 많고 동시에 가장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좀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원문을 한번 보시죠. 린국상망, 개견지 성상문. 이웃나라가 저기 눈앞에 보이고 저쪽 다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지노사, 불상왕래. 사람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오고 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꼭 무슨 폐쇄적이고 고립된 사회를 최고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노자의 진짜 의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왕래를 못한다가 아니에요. 왕래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마음, 즉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삶이 이미 완벽하게 만족스러운데 굳이 옆 동네는 어떻게 사나, 뭐가 더 좋나 궁금해하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건 교류의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와 부러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내면이 꽉 찬 그런 마음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2500년 전에 낡아 보이는 이야기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 가르침이 특히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노자가 말한 이상적인 삶은 도구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편리한 도구가 있지만 내가 필요할 때 내 목적을 위해서만 주체적으로 사용하죠. 자,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과연 도구를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도구에게 사용당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에 나도 모르게 반응하고 딱히 목적도 없이 SNS를 넘기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혹시 이런 모습이 더 익숙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걸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에게 쓰임당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노자의 가르침이 기술을 다 버리고 무작정 옛날로 돌아가자는 뜻은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더 많이 갖고, 더 빨리 가고, 더 많이 연결되는 것만이 꼭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걸요. 오늘 이 2500년 전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위해 어쩌면 덜어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